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18장 왕따 주도자를 제거하라.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왕따 주도자를 제거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학교에서 몹시 불량한 왕따 주도자를 만나는 경험보다 학생에게 더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은 자신이 겪는 왕따 문제를 아무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는데요. 당황하거나 왕따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거나 또는 불량한 아이들의 반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교사들은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왕따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왕따를 시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몇몇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힐 때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대개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학습된 행동인 거죠. 그 공격성은 사실 그런 경험을 자기가 받고 있었고 또 받기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실 도와달라는 그런 외침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에서 결여된 부분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 보려는 가끔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힘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그런 왕따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 행동은 조직 폭력배들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죠. 조직 폭력배의 지시를 받아서 그 학생을 왕따를 시키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부적절하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격 형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교사가 예리하게 알아차리면 왕따 주도자의 행동 영향력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만일 왕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쁜 아이들이 학교의 스타처럼 되어서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훈육 문제가 줄줄이 뒤따르게 되죠. 교사들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괴롭힌 학생과 괴롭힘 당한 학생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왕따 문제를 제거하도록 도와줄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왕따 문제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왕따에 관해서 학급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을 진행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떤 괴롭힘 행동도 발생하기 전인 학년 초에 좋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교육이나 그런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교사의 힘도 덜 들게 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교사는 그 잠재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략과 지식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왕따를 당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시키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먼저 제공을 하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예고 없이 당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지식이 돌봄치유 교실 카페에 가면 그 왕따를 주제로 한 영상 모르는 척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으니까요. 한번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기를 권합니다.
카페를 돌봄 치유 교실 카페를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872번째 글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선생님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적당한 시간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죠. 2학기 시작될 때에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떨지에 관해서 학생들과 함께 얘기하고 토론을 해봅니다. 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지, 또 왜 괴롭힘 당한 학생이 스스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사실을 주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안에 그 학생을 왕따시키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 학생들도 느끼는 바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잠재된 폭발적 상황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도 그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때때로 가장 좋은 방법은 괴롭힌 학생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침착한 태도로 시선을 마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롭히는 아이 앞에서 자제력을 유지하기가 항상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활활 타는 불에 연료를 붓는 거는 그 행동을 진화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화로 대처를 한다든지 하면 더 큰 화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따가 발생하면 괴롭힘 당한 학생 또는 이를 목격한 학생이 교사에게 그 문제를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일은 고자질로 해석되면 안 되고 신고와 고자질의 차이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이용해서 또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돌봄 치유 교실 카페에 들어가면 9521번이네요. 9521번 그 카페 글을 참고하시면은 거기에 학습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교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교사는 상담교사, 관리자 또는 보호자가 관여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제 신고를 했을 때 말하는 거죠. 신고를 하면 이제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선생님이 상담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하고 관계를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왕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종 더 악화될 것이란 사실을 아이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폭력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상이죠. 왕따 다루는 법에 관해 배울 때 모든 연령대 학생들과의 역할극 활동이 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상담교사가 참여하여서 토론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교사가 하는 일은 전면에 그 주제를 꺼내서 이것은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나도 당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당할 수 있고 이건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사가 꼭 알려주고, 그리고 그 괴롭힘 당한 학생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 속에서 머물러서 있지 말고 나 혼자가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면 도와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 토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보게 하면 또 학생들도 모두 한두 번 학교 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을 때 갑자기 교사가 학급 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토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이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얘 때문에 이걸 여는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또 나쁜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교사가 괴롭힌 학생과 괴롭힘 당한 학생을 둘 다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괴롭힌 학생의 행동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가 자기 행동의 잘못을 알아차리게 해야 하겠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때때로 교장이나 교감, 학부모, 상담교사에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돕도록 협조를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괴롭힘 당한 학생도 분리해서 남들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다루어줘야 됩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책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후 사안이 심화되어서야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처리하려고 애쓰는 경우를 수없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이러한 폭력 문제를 미리 다루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예방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이러한 발생률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이 예방 교육을 처음에 철저히 해주면 사후에 처리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쓸데없이 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년이 한 학기가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루는 신속한 해결법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 학생의 공격적인 행동을 없애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해줍니다. 어떠한 그 일이냐 하면은 한 9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학교 폭력의 예상 가능한 피해자를 위해 사전에 방법을 제공하자.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 발견 시 즉시 알리고 처리하자. 괴롭힘 당한 학생은 종종 스스로를 비난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도록 돕는다. 일단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괴롭힌 학생이 그렇게 행동한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적절하고 비공격적인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자. 적당한 시기에 학교 상담교사, 관리자, 보호자의 도움을 요청하자. 괴롭힌 학생과 괴롭힘 당한 학생을 따로 면담하자. 학생들에게 만일 학교 폭력을 목격한다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이해시킨다. 모든 아이들을 교사의 관심을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아이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때 훈육 문제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2학기 때에는 이러한 그 학교폭력, 왕따 이러한 문제가 없는,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방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